다른 남편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남편이 점점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사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번 우리 시간에 등산 가면 좋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정말 무서워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그냥 사람 관계를 잘하면 내가 사람으로 오는 피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것도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왜 사회가 이렇게 됐냐 소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관계의 문제인데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가 제일 건강해요. 네. 근데 외톨이가 되면은 방에서 오래 있게 되면은 망상증이 걸려요. 더군다나 방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컴퓨터로 뭘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좋은 걸 볼 리가 없죠. 집에 있는데. 계속 이렇게 그 폭력적이고 안 좋은 걸 본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걸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현실로 인식이 돼요. 네. 그러니까 본 거를 밖에 나가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컴퓨터에 핸드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는 게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그렇겠죠. 거죠. 네. 망상, 아이들의 그 청소년 망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애들은 일단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하고 뛰어노는 게 제일 건강한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집에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형제가 많으면 이제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 공동체성이 커지는데 혼자 자란 아이들은 부모들이 바쁘니까 케어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톨이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범죄 저지른 애들도 다 외톨이 운둔형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외톨이 운둔 상태로 놔두면은 멘탈이 망가져.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멘탈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 그런 아이들을 갖다 다 찾아내겠다 그러는데 그게 아주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정말 그 정부에서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그건 수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뭐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그런 아이들이 실제적인 그 친구 관계를 많이 맺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종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들을 성당에 데리고 와서 단체에 가입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돌봐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만 전담하는 그런 활동을 성당 단체에서 해도 괜찮고, 이게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괜히 공무원들만 죽어나는 거죠. 차라리 종교단체에서 그런 거를 전적으로 맡아서 나서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일의 하나로 생각하면서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럼 공무원들이 잔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뭐 떡하면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일시키고 나중에 욕은 또 공무원들이 다 먹고 그것도 말단 공무원들이 주로 욕을 먹잖아요. 그렇죠. 고생 다 하고 네. 경찰, 뭐 소방관, 일반 공무원분들이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열받는 거예요. 책임질 놈들은 뒤에 딱 빠지고 밑에 사람들 갖다 책임전 거하고. 어쨌건 이런 아이들이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정부가 아니라 어쩌면은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종교단체 이런 데서 신경 써주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요새 동네에서도 바로 옆집하고도 문 닫고 사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서로 인사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옆집에서 뭐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로 가서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일본식으로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다.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명문하에 안 찾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폐가 아니라 귀찮아. 그잖아요. 안물 안궁.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예. 거죠. 귀찮아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 귀찮아하면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죠. 아무도 안 나서요. 그리고 어떤 일에 연대해서 지금 말이 좀 그러네. 연대해서 싸워야 될 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자아이들이 이제 가끔 그 폭행당하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소리 지르면은 예전에는 동네 사람이 다 나왔잖아요. 네. 아무도 안 나요. 내가 모르는 애니까. 내가 피해볼까 그렇죠. 봐. 그리고 내가 나섰다가 오히려 이거 내가 소송을 당할까 봐. 그 지금 우리 사회가 뭐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문제다 싶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송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 밥벌이는 좋아졌는데 나라 자체는 병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해결될 문제인데 경찰을 부르고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소송을 걸고 네.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죠. 이웃과의 관계 다 깨지고 이게 무슨 법치국가인가. 내 심성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그렇죠. 법치 이전에 인치를 하는 것이 맞다. 네. 그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종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나마 같은 신자들끼리는 모이잖아요. 불교건 개신교건 가톨릭이건. 그래서 종교에서 좀 더 모든 종교가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나서는 게 이런 우리나라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또 상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에게 이 시간 좀 사시는데 힘이 드는 경우가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주저했지만 고민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와 남편은 50대 초반의 부부로 세 아이를 기르며 맞벌이를 해오다가 최근 1년 전 저의 갱년기와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저는 살림과 청소년기 아이들을 보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부간에 일하랴, 아이 돌보랴, 부모님 챙기랴 바쁘게 살기도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저희 남편이 이 정도로 심했나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햄버거를 함께 먹으러 갔는데 남편은 워낙 밥을 빨리 먹는 편이라 제가 식사 전에 당신 다 먹었다고 재촉하지 말고 나 다 먹을 때까지 달라. 난 햄버거 급히 먹으면 체한다. 라고 말하고 시작했지만 본인은 10분도 안 돼서 다 먹고는 제가 먹고 있는 음식 바구니를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왜 먹는 내 음식 바구니까지 들고 일어나 버림 어떡하냐고 화를 내니 본인은 몰랐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이 또 압권이네요.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일어나라고 합니다. 제가 귀엽게 키우는 대형 견이 있는데 실외 배변만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밥을 줄 때는 꼭 배변을 함께 시키고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배변 자극이 오기 때문이죠. 그걸 온 가족은 다 알고 있으며 배변을 교대로 해주는데도 남편은 밥만 주고 배변을 안 시켜서 밥을 주는 사람이 배변도 함께 해주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왜 그래야 하냐며 배변은 네가 시켜 이러고 말아서 제가 다른 일 하거나 쉬고 있다가도 배변을 하러 데리고 나가게 만듭니다. 사례를 더 얘기하자면 셀 수도 없어요. 배려심도 없고 이기적인 남편이 자꾸 더 싫어지는데 아이들도 커나가니 앞으로 4, 5년만 지나도 남편과 제가 남을 것 같은데 하는 짓마다 이렇게 얌체짓만 하고 그래서 싫어집니다. 그동안 제가 결혼 후 쉬지 않고 맞벌이를 하며 가사일, 출산, 육아 등에 많이 힘들었는데 40대부터 우울증, 화병에 온몸이 다 아픈 증상 때문에 견디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제 다시 몸을 무리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아이들이 순서대로 입시를 앞두고 있어 아이들 돌봄에 주력하고 싶은데 자꾸만 월 100만 원만 네가 더 벌어와라 이런 요구도 합니다. 처음 10년간은 제가 버는 돈으로 살았고
그 후에도 일하는 동안에는 제 월급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 후 8년 넘게 게임 중독으로 매일 밤 새우고 IMF 때라 스타트업 회사 다니다 월급도 못 받고 회사가 망한 일도 있었어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집도 사고 대출금도 갚아나가며 살았고 지금은 남편이 버는 것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합니다. 바람 피우고 폭력을 쓰는 배우자도 있다지만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 없고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남편이랑 사는 것도 힘듭니다. 각자 남남처럼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아이고 총체적으로 힘드시고. 다른 남편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남편이 점점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냥 참고 살지. 네. 그런데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네.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사회적 지능이 떨어진다. 얌체짓을 한다. 그러니까 눈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배려심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임매추하다,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결혼한 부부들 중에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좀 미숙아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때는 눈에 뭐가 씌었나 그런 말들을 하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결혼한 아이들이, 영화를 보면은 되게 이렇게 그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뭐, 네. 사랑 고백하고 네. 뭐 그런 거. 그 남자애 또 이벤트를 잘 열어줘요. 프로포즈 이벤트. 네.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둘 다 들떨어진 미성숙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애들이 있고, 네네네. 결혼한 지 한 달 이내에 이혼하는 애들도 있고, 제가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혼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시 이제 재혼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혼자서 이렇게 실소를 했던 것이, 거기 나온 애들이 전부 이혼한 게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데 내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문제가 있고 저쪽도 문제가 있는 건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나는 그냥 피해자야. 저쪽이 가해자야. 어떻게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재혼하게 되면은 여전히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을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쟤네들이 재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MZ세대죠. 자기 문제 일을 인정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남편이 잘한 거 아닌가? 50이면 MZ세대도 아닌데 좀 너무 미성숙한 상태에서 결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일반적인 남자라면은 자기가 부인보다 이렇게 뭐 벌이 더 적고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집안일 내가 할게 그러거든요. 안 하나요? 굉장히 지금 드문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부인하고 설거지를 같이 해요. 네. 그 둘이서 그냥 논의를 하더라고요. 돈이 생기면 어떻게 쓸까 뭐 같이 논의하고. 근데 지금 이 남편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논의하는 게 전혀 없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난번 상담한 것처럼 금쪽이란 말이죠. 나만 편하면 된다는 거죠. 부인이 식사가 안 끝났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는 거. 그 얼마 안 남았는데 그만 먹어 하는 거. 이거는 어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정 폭력을 하거나 심한 어떤 이렇게 뭐 행위를 하지는 않는데 데리고 살기는 좀 피곤한? 힘들죠. 피곤한 표현이 너무 부드러우시죠. 이혼을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데리고 살자니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맛없는 음식 비슷한. 매일 먹어야 돼. 근데 매일 먹어야 돼. 그런 상태니까. 이런 경우라면 답을 자매님이 얘기를 했어요.
남남처럼 살아. 남편을 바라보면 계속 짜증만 나죠. 그렇죠. 그 남편이 바뀔 생각도 없어요. 그 내가 남편만 바라보고 화가 나기 때문에 다른 걸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행불행은 내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하면 남편 생각을 했어. 그러면 남편이 앞에 없어도 몸이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집안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고 내가 생각해서 나를 기분 좋게 할 만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지혜롭다는 거죠. 가능하면 남편하고 말을 섞지 말고 남남처럼 사는 게 맞다. 근데 그게 저는 그런 어떤 그 생활 패턴을 연구하시는 전문가가 계시면 여쭤보고 싶어요. 같이 살 때 남남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이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의외로 많아요. 오. 의외로 서로 얼굴 안 보고. 그거는 남자도 성숙해야 되고 여자도 성숙해야 되고 서로 합의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일단 지금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더운데 남남처럼 사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그게 합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합의 없이 그냥 네. 그냥 서로 피곤하지 않게 글쎄. 그냥 한 집에 사는데 별거 하는 것처럼 한대요. 그래서 그 죄가 되냐고 해서 훔치면 안 된다고 이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피곤하지 않게 서로 상대방의 영역을 안 건드리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영역을 건드리는 게 문제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양쪽 다 서로 합의가. 그렇죠. 아니 합의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인이 그렇게 산다면 남편이 당신 왜 그래? 응? 왜 이렇게 왜 같이 밥도 안 먹는 거야? 라든지. 아니,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별거지 같아요.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냥 따로따로. 자연스럽게. 예. 부자연스럽게. 쌓인 감정이 서로 있으니까 네. 서로 안 부딪히려고 피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집이 의외로 많다 그러고. 근데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남편분들은 위치가 점점 더 불안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영리한 남편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되게 이렇게 가정적이 되고 이렇게 자기들을 갖다 챙기는 그런 남편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그동안에 돈 벌어준 게 얼마인데 라고 이제 콧대를 세우면은 일본처럼 황혼이혼을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황혼이혼의 요건을 정말 인정받느냐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남남으로 살 건가 버릴 건가 말 건가는 결정권을 남편이 가진 게 아니라 지금 와이프가 그러니까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남편보다는 이 자매님이 위치가 훨씬 우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죠. 남편의 의견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안 바뀌고 들떨어졌고 상의를 해봐야 답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심각하고 견디기 힘드시면은 같이 하는 종류나 시간을 조금 줄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같이 밥 먹는데. 아니 그러니까 외식을 굳이 같이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진짜 너무 안 맞는 경우. 그러니까요. 근데 헤어지려고 하기에는 또 그 정도는 상황 아니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답을 얘기했잖아요. 남남처럼 살아야 하니까 네. 본인이 답을 알고 있고. 네. 그냥 지지를 받고 싶으신 건가? 남남처럼 살고 싶은데 죄는 아니겠죠?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답을 드리는데 남남처럼 사세요. 남남처럼. 지금 나이가 50 초반이에요. 젊을 때처럼 막 이렇게 애정이 넘치고 그런 단계 지나갔잖아요. 50 초반이면 거의 서로 덤덤하게 살 나이고 갈수록 더 그게 심해지니까 그냥 서로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 남편을 보고 당신 왜 그래 그럴 때 남편도 짜증난단 말이죠. 아, 그거를 뭐 얘기하고 바꾼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렇게 사이가 더 안 좋아지니까 네. 그냥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게 그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희망하기는 그래서 좋은 친구같이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게 와이프가 보기에 남편이 양체질만 하고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고 눈치도 없고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단 대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결혼 초에는 또 게임 중독 빠져가지고 게임만 했다 그러니까 네. 좀 남편이 결혼 자격 조건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빠릿빠릿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아니죠. 생각이 네. 들어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빠릿빠릿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 와이프는 또 자기가 버리도 하고 뭐도 하고 활동적인데 좀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살아가는 템포가 안 맞는구나. 그렇죠. 안 맞는 게 지금 많으세요. 근데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면서 수고하시면서 살아오셨어요. 네. 네. 오히려 오늘 상담은 자매님의 답을 저희가 되돌려 드리는 거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말 꺼내기조차 어려운 일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메일 주소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생각해보고 또 저건 내 얘기야 하는데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생각하면 또 힘이 생기죠. 위로가 되고. 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